자, 그래서 이제 전 범위의 개념을 완성을 하는데 이 책과 교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다재다능함은 뭐냐면 방금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 작업을 아주 정말 힘들게 했기 때문에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먼저 구문을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길고 복잡한 문장 때문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 그거를 제대로 한눈에 읽음과 동시에 이해하면서 핵심까지 정확하게 번역이 아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고 자, 그거를 바로 그 페이지에서 이 핵심적인 독해 기법까지 R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리딩 스킬이죠. 그럼 핵심적인 독해 기법까지 같이 연결 지어주자. 자, 바로 이 천일문 완성 한 권의 교재와 강의를 통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구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해도 좋은 거고요.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그 교재와 강의에 있어 목표를 갖는지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우선적으로 필수 어휘에 대한 학습 제대로 하게 되고요. 우리가 독해를 하고 또 구문에 대한 틀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휘가 간섭을 하면 안 되죠. 어휘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무기로서 작용이 되게 됩니다. 물론 어휘를 정말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 어휘끝 교재와 또 어휘끝 강좌도 개설되어 있고 이제 새 강좌가 이 완강을 목전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자, 사실상 우리가 구문 교재를 통해서도 어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뭐 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어휘에 대한 설명,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물론 교재를 통해서도 그리고 천일 비급, 이 천일 비급 교재를 통해서도 사실상은 어휘나 또 구문적 분석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자, 필요한 것들은 빠짐없이 다뤄주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냥 무의미하게 어휘의 수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독해력과 직결되는 어휘력에 대한 것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복합 구문에 대한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가 천일문 기본편과 천일문 핵심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서도 역시 복합적인 것을 다루기는 하지만 좀 더 길고 복잡하면서 수능이 가장 어려웠었던 불수능에 나왔었던 그런 정도의 난이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러한 띨빵한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능은 점점 쉬워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웠었던 그러한 이 독해 지문까지 해결할 정도의 실력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천일문 완성에 대한 수강을 중단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논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얄팍한 사고를 갖고 있다가 그리고 또 과목별 밸런스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고 있다가 수능 영어가 쉬울 것이라고 하는 속단 때문에 결국은 수능에 가서 9월 모의고사까지 1등급 받다가 2등급, 3등급으로 밀린 사람들 전국에 숱하게 많은데요. 자, 그게 나의 이 복합 구문 고난이도까지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교재와 강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논거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말이 너무 어렵나요? 좀 더 쉽게 말해줄까요? 자,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쉬운 게 쉽게 느껴지는데 쉬울 거라고 예단하고 속단한 상태에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해두게 되면 쉬운 게 과연 쉬운 건지 이게 어려운 건지 그것조차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나요? 자, 이 정도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현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난이도가 주어지더라도 수능 역사상 최고 난이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길러주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문장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요. 역시 어려운 유형 또 틀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수험생들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2010년대 이후에 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뭐 업앤다운이 되게 심해요. 난이도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쉬운 기조를 이어가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지문과 문제 유형을 보면 결국 지문이 글을 읽었을 때 한 번에 딱 이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면서 아,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뭐지 이게? 하는 이러한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그러한 지문들에 대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다 함께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추상적인 문장에 대한 적응도를 여러분들은 확 끌어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안 되면 추상적인 문장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반이 안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 변별력을 위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런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 분명히 허를 찔리게 되고 자, 쉬운 순위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하나의 문항이 틀리는 바람에 등급이 떨어져 버리는 거기다 또 하나가 틀려서 또 등급이 한 등급이 더 내려가 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수능 이 수시를 보는 데 있어서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내년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자, 그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황의 표면적인 것의 이면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꼭 읽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읽질 못해요. 자, 중요한 건 쉬운 수능이지만 그래도 역시 등급별로 수험생들은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특히 상위 등급에 있어서 갈림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런 추상적인 이 문장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단락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문 독해하고 단락 독해를 함께 연결 지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 교재에 레이아웃만 배치만 그렇게 이 무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 야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 내가 지금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배우는 게 야, 실전적 독해에서 이렇게 절묘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 페이지마다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유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재를 자 우리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개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 버전을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더 놀랄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전 버전을 학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야, 정말 이제 완성도가 거의 천의 무봉의 경지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경지까지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뭐 글씨가 작아서 지금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뭐 알아요.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딱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핵심 구문에다가 그 구문에 대한 드릴을 하고 자,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안 보여서 관계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배운 거를 독해에 적용을 시키는데 자, 여기는 지금 뭐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빈칸 추론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사실은 빈칸 추론 독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겠죠.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문적인 드릴이 곧바로 적용이 되게 혹은 자, 빈칸 추론 지문에 있어서 빈칸을 포함한 문장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추론 근거가 되는 문장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면 그 근거가 되는 문장 속에서 바로 그걸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문적인 지식이 드릴이 되는 자,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 독해 지문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낼 수 있도록 하는 드릴을 한 다음에 독해로 이어져 가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먼저 강의를 지금 이제 들으면서 최소한 5회 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5번이나 봐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자, 여러분들은 어휘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 어휘가 구문에 이제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쭉 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쭉 한번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천일 비급을 또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번 보고 또 복습을 하면서 또 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가 학습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최소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최소 여러분들이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면 최소 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이 교재에 대한 물리적 진도가 끝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은 한 5번 정도 반복된 상태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전제가 돼야 될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와 준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에 대한 mp3를 잘 듣도록 하세요. 물론 이 mp3가 3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도입부에 90번까지 해서 이 영어 구문에 대한 전체를 조감하는 부분에 있는 거는 mp3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1번부터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반부의 강조를 통해서 듣기보다도 빠른 속도로 눈으로 구문에 대한 전체적 조감을 하기 위함이니까 자, 그거 이외에 91번부터는 이제 끝까지 하다못해 단락 독해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음성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무료죠. 세리북닷컴에 들어가보면 있습니다.
문장 전체에 대한 MP3를 잘 들으면서 자, 그거 이 천일문 핵심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장 단위로서 암기, 통암기할 것을 강제는 아니지만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자, 이 천일문 완성편 할 때는 자, 문장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 이 다양한 이 국어 학습 자료를 통해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영어가 체화되게끔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장 단위의 호흡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이 천일문 완성편의 모든 문장을 다 암기를 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서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영어만 해갖고 대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실 이전 버전에 있어서 천일문 완성편을 아예 통암기해버린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영어를 끝냈다 해서 뭐 EBS의 공부의 왕도에 출연을 해서 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럼 그 학생이 이제 영어 이외의 다른 과목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성취도를 이미 만들어 놨고 영어만 좀 부족하니까 영어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 학생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긴 했지만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어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과목별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게 자, 이거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상 강의를 듣고 나서는요. 15분 정도, 더 길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15분 정도의 배운 내용에 대한 걸 한번 45분 분량을 배운 걸 15분 정도에 빨리 한번 복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공부의 메커니즘이란 배운 걸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하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건 뭐 어떠한 과목과 뭐 어떠한 것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진리죠. 그래서 한번 복습할 때 모든 걸 내가 다 완벽하게 했다기보단 내가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단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자, 15분 내로 복습을 하게 되면 장기 기억 속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되는 데 있어 자, 아주 필요한 이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한 번 더 자세한 복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전체 수업 내용에 대한 걸 조감을 하는 복습을 15분 동안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이 배운 내용에 대한 정독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체 다음에 부분으로 가는 그러니까 숲을 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의 나무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자 이러한 복습의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하는 겁니다.